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북촌의 공공한옥 탐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북촌의 백인제가옥, 북촌문화센터 등을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한옥지원센터, 배렴가옥, 고희동 미술관 등을 둘러볼 겁니다. 우선 한옥지원센터인데요. 찾아간 날 서울한옥의 새로운 상상이라는 한옥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 중이었어요. 한옥지원센터는 안국역 3번 출구에서 465m 떨어진 서울 종로구 개동이길 11-7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옥지원센터를 이루는 한옥들은 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지혜로운 배치를 자랑합니다. 주변 지형에 순응하듯 집을 안치고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나 디귿자 형태로 공간을 배치하여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합니다. 북촌 한옥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한옥 본연의 특성을 살려 건물의 위치와 형태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이곳에는 전통 한옥의 다양한 공간 구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모두의 갤러리로 활용되는 곁에는 안채 옆에 따로 지어진 건물로 손님을 맞거나 생활 공간을 보조하던 전통 한옥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북촌 주민사랑방처럼 사랑방의 옛 기능을 되살린 공간은 과거 선비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었죠. 이렇듯 센터는 전통 한옥의 공간을 현대적 기능에 맞춰 변모시키면서도 그 본래의 건축적 의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센터의 건물들에서는 한옥 특유의 아름다운 처마 곡선과 섬세한 창호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한옥만의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미학을 완성하는 것이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뜨거운 온돌과 시원한 마루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옥의 과학적인 구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북촌 한옥지원센터는 이처럼 전통 한옥의 뼈대와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로운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며 우리의 건축 문화를 오늘날에 전하는 살아있는 배움터이자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채 역할을 하고 있는 모두의 갤러리, 주민사랑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옥지원센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1990년대 개발로 인한 한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2000년에는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북촌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한옥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2002년에는 한옥을 보전하고 수리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는 한옥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촌의 한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거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초기에는 북촌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재의 북촌 한옥지원센터로 발전하게 되었죠.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에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공공한옥인 배렴가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개동길 89에 위치한 배렴가옥입니다.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남종화의 거장, 제당 배렴 선생께서 1959년부터 작고하실 때까지 실제로 거주하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추와 같은 명작들을 남기며 온화하고 유연한 필치로 전통 화풍을 이어간 배렴 선생님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죠. 1940년대에 지어진 이 가옥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해왔고 2004년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섬세한 수리를 통해 배렴가옥은 과거의 운치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한옥을 넘어 한 예술가의 삶과 우리 근현대사의 소중한 흔적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창 너머 한옥의 마당이 멋스럽습니다. 봄에 이곳을 찾았을 때 마당에서 연주회가 열렸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배렴가옥은 전통 한옥 건축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 채의 건물이 어우러진 미음자형 구조가 인상 깊은데요. 이 과학적인 배치는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채광 및 통풍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채를 중심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안정감을 주는 독특한 특징도 지닙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공한옥인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창덕궁 옆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특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입니다. 이곳은 한 예술가의 삶과 열정, 그리고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요한 출발점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미술사의 선구자, 충곡 고희동 화가와의 만남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86년에 태어나 격동의 한 세기를 살았던 충곡 고희동 화가는 한국 미술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화가를 넘어 한국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최초의 서양화가였습니다. 20대 초반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우고 돌아와 국내 근대 미술의 씨앗을 뿌린 그는 후기에는 동양화로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완성하며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했습니다. 고희동 화가가 무려 41년 동안 생활하며 수많은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했던 이 가옥은 그의 예술혼이 깃든 공간일 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지닙니다. 이 집은 전통 한옥과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일본식 가옥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절충형 건축입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외형 속에 일본 건축의 실용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한일 건축 양식이 만난 당시 근대 건축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옥의 지상 1층은 한옥의 특징처럼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채는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지붕이나 구조에서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랑방 옆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화가의 생활과 작업 공간이 밀접하게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넓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예술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망고상청 군자의 품격이라는 재개관 6주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 망고상청은 오랜 세월 변치 않는 고결한 품격을 의미하며 고희동 화가의 사군자화와 산수화를 통해 한국적인 미학, 그리고 옛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엿볼 수 있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굳건한 기상 속에서 동양의 미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전시는 단순히 그림 감상을 넘어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흔들림 없는 군자의 태도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희동미술관에서는 AI 자화상 만들기 체험을 제공합니다. 화가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얼굴을 AI로 찍으면 고희동 화풍의 독특한 자화상을 받을 수 있죠. 한국 최초 서양 화가의 예술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경험을 즐겨보세요. 오늘의 걷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